네, 미국과 유럽 마감 상황 알아보셨습니다. 이어서 아시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아시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오늘 일본 시장부터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일본은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한 개별 종목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엔 하락으로 기업 실적이 회복 사이클에 들어간 게 분명해지고 있는데요. 특별한 악재가 출현되지 않는 한 일본 증시는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한 미쓰비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59%나 늘어난 380억 엔을 기록했는데요. 엔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10년 만에 최고 이익을 경신했습니다. 후지 중공업뿐만 아니라 신호 자동차도 최고치의 그 이익을 경신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해운 업종 같은 경우에도 순이익이 3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미토모 화학과 같은 화학주들도 실적 호전세가 뚜렷해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번 주말부터 3월 6일까지 일본은 황금 연휴 시즌에 들어갑니다. 단기 급등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관망 분위기가 좀 강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오늘은 신해철 화학이라든지 히다치 건설 기계와 같은 96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일본 쪽을 보면 실적 시즌인 만큼 개별 종목 장세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쪽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은 정책 수혜주를 찾는 그런 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의 그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은 12.1배로 역사적인 바닥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투자 위험이 없는 수준이다 보니까 2100선대에서는 적극적인 그 매수 기회로 찾으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수요일까지 중국 증시도 노동절 연휴에 들어가는 만큼 금융이라든지 부동산, 소재 쪽으로는 아무래도 관망 분위기가 강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정책 수혜지라고 할 수 있는 가상 이동통신 그 시험 도입안이 확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인터넷 인프라 정비 강화뿐만 아니라 LED 조명 지원 정책, 그리고 신형 그 도시화 추진에 따른 부분들이 아무래도 계속 그 증시에 그 안전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관련 수혜주를 찾는 종목장이 계속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이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실 채권 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가 조정을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공적 채무는 GDP 한 17% 정도에 불과하지만 피치라든지 무디스가 파악한 바로는 한 그 GDP의 60% 정도에 달할 것이라 그럽니다. 특히 우려할 점은 지방정부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지방정부 자회사들이 규제를 피해가지고 은행 대출을 주로 받아왔는데요. 이 자금들이 도시개발이라든지 인프라 정비에 써왔습니다. 하지만 그 많게는 한 10,000개가 넘는 지방정부 금융기관들이 상당수가 재무사항이 열악하면서 은행 문턱을 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 금융이라는 곳에서 돈을 빌려왔는데요. 이런 그 지방정부의 그 부채 규모를 합치면은 한 3,600조 원 이상이 된다 그럽니다. 여기에 철도부와 같은 공기업의 그 채무라든지 연금 채무, 그리고 50여 개 정부 부채 우발 채무까지 더하면은 GDP의 90%가 넘는 수준입니다. 국제 투자은행들이 그 재무의 그 안전성이라고 할 수 있는 60%를 훨씬 넘어가는 수준인데요. 이 때문에 지방 정부의 이런 부채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중국의 그 상당 부분 어려움이 좀 처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들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기 쪽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요. 이 예상외로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위안화 절상이 계속되는 이유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위엔화가 지금 현재 1달러에 6.17 위엔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좋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가 어려운데도 위엔화를 절상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해외 투자 자금들이 작년 12월 달부터 위엔화 절상을 노리고서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요. 또한 지금 말씀드렸듯이 고수익 단기 금융 상품인 은행권의 그
자산관리 상품이라든지 은행 인수 어음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7%에서 10%에 달하기 때문에 이런 금리 차익을 노리고 중국으로 대건 유입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그 재정에 대한 불안 문제로 인해서 한머니들이 중국에서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중국인민은행이 경기 부진에도 위안화 절상을 시키는 것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금리나 지준율을 인상해야 되지만 이럴 경우 중국 경기가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통화한 수밖에 할 수 없는데요. 이제 문제는 규제가 계속될 경우에는 은행 그 신용 위험이 확산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경착륙 우려도 있지만 경기가 지금 현재 그 나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자산관리 상품을 통제할 경우는 부동산 규제 같은 경우가 강화될 경우 경기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좋아도 경제에 문제가 있고요. 나빠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체계적인 모순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소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용찬 소장과 함께 오늘 장 미리 들여다봤습니다.